예, 그러면 지금부터 원불교 개혁연대 종법사와 수의단의 원불교 최고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원불교 개혁연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개혁연대 임원들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개혁연대 상임 대표님 신상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의 주인 대표님 이덕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도회 대표님 조원식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불교 모원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정인입니다. 그럼 먼저 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개혁연대 성명서. 원기 109년 9월 원불교 교단의 수의단 종법사 선출에 대하여 개혁연대의 의결을 천명한다. 1. 새로 선출될 종법사는 부당한 사별과 섭정 등 교단 내 부조리의 상징이 되고 있는 상사원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상사원의 전 종법사들은 스스로 상사원 문을 닫고 내려와 교단 원로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 새로 선출될 출가 수의 단원은 교구장, 교정원대의 부서장 등을 견임하지 않고 수의 단원만을 전임하여 교단의 미래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교단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주창하는 본 원불교 개혁연대는 수의단 및 종법사의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불교 교단을 이끌어갈 종법사는 상사원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적인 종법사가 선출되어야 하며 원불교 교단의 최고 교력기관인 수의단은 보직을 겸직하지 않는 수의단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제 교단의 운영을 좌우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본 원불교 개혁연대는 곧 선출될 종법사와 수의단원의 원불교 역사의 중대한 시기에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선출될 후보자와 선출하는 선거인 모두가 교단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결심하기를 권고한다. 상사원은 종법사를 역임한 상사가 기거할 시설을 만들어서 교무와 시봉자가 근무하는 기관이다. 우리 교단의 수많은 선진님, 원로님들은 다 어디에 계시는가? 수도원 등 퇴임자가 기거하는 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이 선진님들이 종법사와 다른 점은 종법사를 역임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우리 교단에 끼친 노력과 희생은 차별을 둘 수 없이 지극하시다. 중생들의 눈에는 지위의 고하가 있으나 원로님들의 일생을 통한 희생과 봉사와 수양은 차별로 대우할 수 없을 만큼 지고지순하다. 다른 어느 종교에 이런 일이 있는가? 종법사라는 지위에 있었던 분과 아닌 분이 이렇게 차별되게 지내는 종교는 없다. 이런 후진이 선진을 모시는 입장에서도 올바르지 못하며 교조의 가르침인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도 부당하다. 거기에다가 상사원 제도는 권력기구의 독버섯격인 섭정의 문제까지 불거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제도이다. 종법사를 지내신 분이 이러한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불평등의 상징으로 원불교 역사의 오욕이다. 앞으로 종법사가 되실 분이나 역임하셨던 분들은 이 상사원 제도를 마땅히 폐지하는 것을 교단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상사원에 계신 상사님들은 스스로가 상사원의 문을 닫고 예전에 함께 동고동락하던
원로님들의 곁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불교의 교법이 세상을 건지는 교법이라면 불평등과 섭정의 상징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사원 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수의단은 교단의 가장 중요한 최고 의결기구이다. 중앙교회와 지방교회에는 수많은 교단과 기관, 교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므로 상시성과 주도성에서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수의단은 평소에 교정의 전반을 감시 감독하고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며 출제가 교도들의 민심을 탐색하고 수용하여 교정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평소에 수행할 때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을 내실있게 해낼 수 있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수의단원이 교구장이나 교정은 부서장, 기관장 등 상시적인 직책을 맡으면 수의단원의 본래 역할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기 106년 정보판 전서 폐기 사태에서 겸직 수의단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수의단원의 임무를 저버린 원인으로 일어난 뼈아픈 교훈에서 증명된다. 우리는 수의단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권세를 누리는 지도부를 원치 않는다. 수의단이 되실 분이나 되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 권한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수의단의 직책과 역할에 충실하여 수의단만을 주직으로 삼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원불교 교단의 지도자 선출을 맞이하여 원불교가 지난 세월의 질곡을 타파할 새로운 전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식적인 규정으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교단의 미래를 밝게 개척하는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원불교 개혁연대는 그 각성과 노력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손을 맞잡고 보람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구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사원을 철폐하는 종법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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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직을 겸직하지 않는 수의단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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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원기 109년 9월 10일 원불교 개혁연대 건강의 주인 개가교도의 모은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끝내고요.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예. 작년부터 그 기자회견 해가지고 거의 이제 1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 동안 뭐 진전된 그냥 뭐 내용은 전에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진전된 그쪽 원불교 측하고 진전된 내용 뭐 대화를 협상을 하거나 뭐 어떤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이 첫 번째 있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면 다른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지금 원불교 측에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일단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건지 알았고, 이제 원불교 측에서 지금 이 단체를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대화의 창구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재 접촉하고 대화를 했었던 과정에서 원불교 교단 측에서 여기 바라보는 각도는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 교단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건 사실은 다양하죠. 현재 원불교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보는 시각과 그럼 그분들 보는 시각과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갖고 계시는 그 정부 출신 각 기관에 계시는 분들과 또는 교도님들이 다 보는 눈이 틀리고, 또 저희들 외에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자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지금 우리 매개체를 통해서 현재 이 상사원 문제하고 수의단 겸직 문제를 같이
긍정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중앙총부일 뿐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항상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 돼요. 근데 99도만 가지고는 1도라는 그 차이로 그 임계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뭐 어디 우리가 정치적인 거든 모든 거든 보면 다 공감은 해요. 근데 막상 이게 하나의 개혁이 되고 뭔가 바뀌려면 그 1도라는 부분이 공감했다는 부분만 가지고는 물이 끓을 수는 없거든요. 99도까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1년 동안 그 워낙 큰 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작은 단체 셀 때는 그냥 가장 쉬운 거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무시 전략이에요. 그냥 이 단체가 있든지 없든지 너네는 떠들어 봐라. 뭐 우리는 뭐 큰 관계 않다 해가지고 선거든 모든 단체들이 무시 전략을 해버려요. 그냥 너네는 너네대로 하고 그냥 우리는 뭐 이거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원불교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다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했던 거를 지적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만나서 어떤 걸 하자고 해도 큰 본부들은 이거에 크게 민감을 반응을 안 해줘요. 큰 단체들은. 왜? 반응하면 내가 말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시 전략이라 해서 그런 이제 원불교 이런 부분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협상의 파트너로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그 1도의 임계점을 끌어줘야만이 그쪽에서 협상장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르게 좀 답변을 좀 네. 드릴까 합니다. 무시 전략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단의 대중은 중앙총부의 핵심 라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교단 대중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교단 대중을 향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요. 2006년에 종법사 선거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 너무나도 많은 중앙총부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다수의 침묵하고 있던 교도들이 각성을 해서 결국 비주류의 후보를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대회를 하고 선방농성을 2006년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지금 교단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단의 위기를 이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교단 대중에게 지금 알려온 것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의 수의단 선거와 종법사 선거에서 2006년처럼 침묵하고 있는 교단의 대중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단의 쇄신을 위하여, 교단의 혁신을 위하여 이제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던 경우에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각성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 물밑에서 일어나는 각성과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자님께서 잘 관찰해 주시고 잘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작년에 이거 기자회견 할 때 생각나는 게 순복음교회가 생각나거든요. 예. 순복음교회도 장로님이 1200에서 한 2000명 되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도 장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왔던 분들이 저기 그쪽 장로의 순복음 측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됐죠. 옛날에도. 이제 요즘은 거기서 장로에서 제명이 됐거든요. 좀 그런 부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싸우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거기는 뭐 70만 100만이라는 신자 중에 뭐 장로만 뭐 2,000명 가까이 되고 또 거기에서 장로에서 좀 그 조용기 목사님 측하고 반대쪽이라 해갖고 이제 자격 박탈을 해서 이제 그분들끼리 또 싸우는데 이게 되게 좀 종교적인 이 부분은 언론사들이든 어디든 좀 개입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혁 그 하는 부분 첫째는 이제 원불교가
익산에서 뭐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 원불교 신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데를 자세히 몰라요. 저도 뭐 종법사 뭐하고 뭐하고 막 하면 용어를 쓰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다 조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뭐 명칭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좀 가까이 와닿게,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자세히 모르면 뭐 상사원 배지 막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 버리면 그러면 나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편하고 이해가기 쉬운 데만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도 보면 뭐 상사원 수의단 막 다른 데하고 종법사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어려우면 그냥 정보를 판단할 때 저희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쉽고 이해하게 되는 대로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좀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어렵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1999년에 원불교 교단의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 1999년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의 교단 위기가 전개된 핵심은 교단 분열이었습니다. 출제가 평등교단이 1999년에 수의단 잘못된 결정으로 출제가 평등교단이 그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 작년에 수의단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1999년에 그런 잘못된 결정 이후 교단의 분열이 나쁜 의미의 분열이 아니라 교단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분열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비주류의 종법사 후보가 당선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2006년과 오히려 상황이 더 나쁘다 할까요? 좋다고 할까요? 아무튼 2006년보다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총구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단의 침묵하고 있는 다수 대중을 향해서 교단의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니 함께 동참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대회를 했고 천막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교도 대중들이 각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글 손석 기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뭐 이제 여러 차례 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교단 내부의 다수 우리 교도들을 위해서 교도들이 알리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 제기 효과성 측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는 교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단 내 교법이 아니라 사회법, 뭐 형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이제 교법에 의한 절차만 이제 고수하시겠다는 입장이 변함없으신지 혹시 한 발 더 나가실 고민도 있으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단 안에서 사회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고발하거나 법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교단 내의 대중들과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뜻을 전달하는,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교단의 심각한 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고소 고발 등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원불교 개혁연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요.